면 거울 보고 제 얼굴 보고 얘기했어요. 박용우, 너 절실하니? 그러고 나갔어요. 십몇 년 동안. 여러분 절실하세요? 절실하면요, 평범한 일상에서 뭔가를 봐내는 능력이 생겨요. 일론 머스크는 몇 시간 일할까요? 이제 경이란 단어, 경부자, 백만장자가 아니라 이제 경만장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1조라는 숫자를 세는데 8시간 동안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초에 1씩 하나씩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조를 세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시는 분? 3년? 1000년? 1000년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1조를 세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8시간씩 하루 꼬박꼬박 세면 32,701년 걸려요. 32,000년이 넘게 걸린다. 32,701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우리는 조라는 돈을 되게 우습게 알잖아요. 그죠? 막 나오니까 내 돈도 아닌데 막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그거의 천배잖아요. 경단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몇 시간 일할까요? My workload went up from about, 70 to 8 hours a week to probably 120. I go to sleep, I wake up, I work, go to sleep, wake up, work, do that 7 days a week. I'll have to do that for a whil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120시간 일한다고요. 근데 현대자동차 노조들 보세요. 35시간 일하고 1억 넘게 받겠다는 거잖아요. 로봇 못 들어온다고 땡깡 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 편이 없는 거예요. 킹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다 1억 넘어요. 자, 저는 작년에 제가 환갑이 됐어요. 근데 환갑이 된 첫날 제가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너 열심히 살았니는 답을 했어요, 제가. 삶을 정성스럽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을 정성스럽게 살고 계세요? 네. 그 정성스럽게 산다는 건 뭘까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정성스럽다는 거는. 저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던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서브리미티 오브 먼데인. 이게 뭔지 아세요? 너무 평범해서 내가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이프 이런 거. 안 봐. 예. 머리하고 뭐 바뀌어도 잘 몰라. 예? 너무 평범해서 내가 보지 않기, 이거를 보는 능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는 거. 근데요, 우버라는 회사가 있고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아시죠? 이 사람들이 뭘 잘했을까요? 택시는 택시지, 자가용은 자가용이 주라고 생각 끝냈으면 저런 회사 안 나와요. 야, 호텔은 호텔 다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본 거예요. 자산에 접근하는 구조로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또 다른 회사가 이게 리퀴드데스라는 회사, 물이에요, 물인데 캔에다 넣었어요. 디자인 이렇게 바꾸고. 근데 이게 옆에 이 모양 뭔지 아세요, 이거? 예? 이거? 요거. 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쿨러예요, 쿨러. 물 차갑게 하는 거. 얘네는요, 물은 소셜 액세서리래요. 물은 물이지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줄이는 환경전서다 그랬고 2024년 기업 가치가 14억 달러 곱하기 1,400원 해보세요. 이건 어떨까요? 스탠리. 많이 보셨죠? 얘네들은 왜 물병이 이렇게 클까요? 우리나라 저거 의미 없어요. 걔네는 휴게소가 우리나라처럼 자주 있지 않아요. 편의점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물통 이따만한 게 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목마를까 봐. 근데 텀블러는 나의 오피스룩 있다 그러고 이런 거 들고 다녀요. 커피 넣어가지고. 연매출 2019년 7,400만 달러, 2023년 7억 5천만 달러. 뭐예요? 텀블러는 텀블러지라고 생각 끝냈으면은 저런 기적은 벌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그쯤하면 됐어 해서 끝내는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산다. 그러려면 관점을 입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 얘기를 할 건데요. 생강의 탄생이라는 책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는 인두 같은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 활자의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아까 제 책을, 처음에 나온 책을 갖고 오셔서 사인 받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독서가 뭘까요? 왜 독서가 중요할까요? 결국은 독서로 다 가요. 왜일까요? 활자를 생각하면서 활자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 그러면 오똑한 코, 뭐 같은 이마 그래봐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거랑 이 사람이 그린 거 보여주면 저게 뭘 잘생겼어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다 그 맞춰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다른 거랑 다르다. 영상 보는 거랑 다르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이거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연설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 말이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이거 카탈로그 뒷면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다르게 본 거예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저 문장 하나를 허투루 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연히 만난 문장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제가 요즘에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돈 하잖아요. 돈의 심리학, 돈의 방정식 꼭 읽으세요. 왜 사람들이 불행할까? 행복은요, 자기가 가진 거 마이너스 갖고 싶은 거래요. 그래 1000억을 갖고 있어도 1100억을 갖고 싶으면 100억만큼 불행한 거예요. 아씨 나 왜 1100억이 없지? 100억이 없지도? 이런 거예요. 이게 만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얘기해요. 부자가 된다는 게 당신이 부자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진짜 부자가 뭔지를 그 책을 읽으면 나와요. 그리고 아들한테 개정판인 게 사라졌는데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편지를 써요. 얘들아 가난한 것들도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운이다. 응? 근데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공정하다는 착각 보셨나요? 공정하다는 착각? 누가 썼죠? 하버드 대학 교수님.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몰라요? 네. 누구십니까? 네. 마이클 셀 검색하셨죠 지금. 네.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리브론 제임스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농구 선수잖아요. 몇천억을 벌어요. 3천억 가까이 벌어 1년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도 운. 그리고 그런 재주가 돈이 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운. 만약에 걔가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이거 볏짚 잘 던진다고 3천억 줘요?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도 운. 다 럭, 행운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난해도 그 사람이 노력 안 해서 가난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달하는 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왜 돈을 못 벌까? 그 얘기도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의 인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맥. 저는 핸드폰에 카카오톡 친구가 13,300명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가 5만 개가 넘어요. 근데 그 인맥일까요 다? 아니에요. 전 대학교 다닐 때 이분 책을 읽었어요.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맥을 정말 이렇게 잘 설명한 말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다. 우리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지? 자기가 도와준 적 없잖아요. 같이 술이나 먹고 친하다고 얘기하는 게 술 먹고 아 좋아 이것만 한 거지 진짜 인맥은 내가 도와준 사람 숫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저는 건방진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좀 돈이 조금 한 몇백억 있으면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어깨 이렇게 뽕 들어가가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 만나면 한마디 해요. 내 친구들은 조단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훨씬 더 겸손해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마라. 걔네들은 포크레인인 거예요. 근데 모종사 갖고 막 내가 돈 많아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여러분 군주론에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겸손은 강한 자의 특권이다. 거지가 겸손한 거 봤어요? 한 푼만 주세요. 겸손해요? 아니잖아요. 겸손은 강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이 말이 저한테는 인두 같은 한 문장이에요. 겸손은 강한 자의 특권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오늘 소개할 책은 이거예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 그 틈 속에는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이에 공간을 보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딱 때리면 아야 왜 때려? 이런 거잖아요.
하등동물로 갈수록 말미잘 이런 거는요 반응이 엄청 빨라요. 바늘로 톡 끼면 팍 움직여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반응 속도. 내 인생의 10%는 나한테 벌어진 일들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그 사건들에서 뭐라고요? 반응한 거라고요. 인생은 그렇다고.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는 내 부모님을 내가 정했다. 없죠. 나 내 이름을 내가 줬다. 없죠. 이게 일어난 일들이, 벌어진 일들인 거예요. 인연이란 말 하잖아요. 저게 인이에요, 인. 인과 응보란 말 하잖아요. 그때 그 인연이에요. 인. 연은 뭐냐면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거지 같은 인간 만나면 연을 안 맺으면 돼요. 인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연까지 갖고 와서 인연을 타박해요. 그건 자기가 만든 거예요, 90%는. 그죠?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죄가 아니고 가난하게 죽는 건 네 죄다. 이게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노력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간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자를 일부러 썼습니다. 사람 사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이 회사랑 똑같은 말인 줄 아세요? 사회, 회사, 모일에 모일사자 써요. 황당, 당황 다 똑같은 한자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황당과 당황의 차이 뭔지 아세요? 트럭이 이렇게 갖고 트럭 뒤에서 똥 싸고 있었어요. 근데 트럭 이쪽으로 오면 당황스럽다. 트럭이 저쪽으로 확 가서 앞에 확 비면 황당하다. 똥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저희 처가댁이 둔내예요. 강원도 횡성 둔내인데 그 소 팔잖아요. 소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장사들은 왜 이렇게 돈을 신문지를 싸갖고 다닌대요? 아시죠? 신문지를 싸갖고 다니는 거 돈을.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이렇게 너무 급해가지고 급동이 마려워가지고 아무 넣을 데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ATM기 있잖아요. ATM기. 예? 거기 가서 이렇게 신문지 깔고 똥을 쌌대요. 다 이제 해결하고 나서 똥싸고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둘둘 말아 갖고 나왔는데 그걸 날치기를 당했대요. 누가 탁 채간 거야. 돈인 줄 알고. ATM기에서 나오니까 말아가지고. 그 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고마워해야 될지 참 미안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 참 사람의 상황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다르죠. 사이 간짝. 인간은 대화하는 존재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대화를 해요. 말을 몰라도 대화를 해요. 보여드릴게요. 얘네 대화하잖아요. 언어라는 게 아직 없잖아요. 근데 대화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내 말이 끝나고 네 순서라는 걸 알려준다는 건 사실을. 자, 보세요. 다 올렸죠? 아, 올렸죠? 다다다 올렸죠? 순서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 끝났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 의문문이 다 뒤로 올라가요. How do you do? 밥 먹었니? 다 끝이 올리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내 말 끝났으니까 네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순서 주고받게 안 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 꼰대라고 한다.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 여러분의 평판은 여러분의 반응이 만든 거예요. 전 제 아내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아내는 저랑 15살 차이가 나요. 80년생이에요.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혹시 두 번째? 아니고요. 네, 초혼이고요. 초혼이자 끝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아내가. 돈 많을 때 결혼했어요? 이거 물어봐요. 아니요. 가난할 때 초혼으로 했어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을 산 건 그건 못생겼나요? 보여드릴게요. 엄청 이뻐요. 근데 저보다 키도 크고 저보다 키 작은 여자는 안 만나요, 제가. 근데 우리 아버님은 20살 차이 나셨어요, 엄마랑. 할아버지 23살. 제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마음 사는 거는 뭔지 아세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오빠 나 미숙이 만났어. 그럼 미숙이를? 가방 샀대. 가방?
에르메스 샀대. 에르메스? 좋겠다. 그것만 해도 엄청 좋아한다. 근데 그걸 남자들이 못하더라. 나는 당신 말을 듣고 있어라는 걸 반복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반응 없는 사람들 제가 글도 썼어요. 카카오 있을 때 100명이 단톡방에 있었어요. 근데 반응 하나도 없는 애들이 82명이더라고요. 걔네들을 다 빼고 프로젝트를 했어요. 18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 잘 됐어요. 반응 안 하는 것들은요, 일도 못 해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응하냐는 거예요. 어머, 응, 그래? 응? 이런 사람들이 친구지. 어쩌라고? 이건 친구 아니에요. 뭐 어쩌라고, 뭐. 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뭐냐면요, 생각이에요. 저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생각이 뭘까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생각이 뭘까요? 생각이 뭐예요? 정의 내려보세요. 떠오르는 거. 선생님, 생각이 뭘까요? 이 선생님, 네. 살아있는 느끼는 거. 자, 우리는 똑같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 분이 정의가, 데피니션이 다 다르잖아요.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란 말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데, 자, 이 말 파인만이 리차드 파인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런 거지. 근데 딱 뭐야?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을 못 한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머릿속으로 나랑 말하는 거예요. 틀린가요? 우리 애를 유학을 보낼까? 집을 넓힐까? 밥을 뭐 먹을까? 다 거의 의무문 형태라는 거예요. 나랑 얘기하는 거, 머릿속으로 나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해. 그게 뭐라고 그런다? 메타인지라고 한다.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자. 근데 우리는 반응해요. 그냥 살아왔던 그 관성대로.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보고 났더니 책에 또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거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생각을 당하시나요? 우리 생각을 당하는 게 많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생각을 당할까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주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의 주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암담해요. 내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거. 내가 내 머릿속으로 하는 얘기. 이 남자랑 결혼을 할까? 우리 애를 유학을 보낼까? 이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 그 생각을 한번 들을 줄 아는 게 메타인지다. 그래서 생각을 구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전제가 있어요. 스테레오타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도 있고요. 스키마. 여기 다 살아온 세상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온 세상이 살면서 나한테 만들어진 의식 체계, 그걸 스키마라고 그래요.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똑같은 걸 보고도 다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요. 그리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질문 형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무의식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서 멀리 하셔야 돼요. 생각이 베베 꼬인 사람들, 뭐만 하면 트집 잡는 사람들. 무의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끌고 가게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시작해라. 보면요, 정정 회장님은 왜 잘 됐을까요? 부자들은요, 생각 버릇이 있고 말 버릇이 있어요. 그럼 생각하고 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툭툭툭 말로 나와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말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다. 된다고 말한 사람은 뭐라고요?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자는 회복이나 했나?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말버릇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필이면 말을 잘 안 해요. 하필이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도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은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자, 긍정적 전제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전사 가면요. 왜 특전사가 왜 센지 아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요즘 친구들이 왜 약할까요? 이런 걸 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안 되면 이걸 팔아요.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세상에 되는 것만 쫙 깔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저는 부자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인터뷰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누구냐면요, 에이블리라는 회사를 만든 강석훈이라는 친구예요. 제 후배예요. 왓챠라는 거 아시나요? 왓챠 창업한 친구예요. 지금 에이블리가 회사 가치가 얼마냐? 3조 원이에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석훈아, 너의 성공 비율을 한마디로 얘기해줘. 그랬더니 자기예요. 형, 나는 생각의 디폴트 값을 만드는 한마디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강의 듣고 책 읽고 그러면서 부자 됐을 땐 이런 생각 떠올려야지. 아까 말한 뭐 겸손은 강한데 특권이다 뭐 이런 거. 그런 말들을 다 미리 찾아놨다는 거예요. 형, 공부를 왜 해요? 미리 찾아놓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그거에 맞춰서 진화시킨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우리 김봉진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 수도공고 나왔잖아요. 40명 중에 38등. 뒤에 2명 축구부. 실질적 꼴등. 근데 이 사람이 10조짜리 회사 만들었잖아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잖아요. 마음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어떠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마디를 얘기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100만 가지 얘기해요. 이건 이래서 안 됐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막 그 얘기를 막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 김봉진 회장이 제가 해준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이 말이었대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것들은 한계 없다고. 이건 법칙이에요. 배배 꼬인 사람들,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드려도 꼬인 사람들은 저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척하고 자빠졌네 막 이러고. 예? 서 있는데 자빠졌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부정적인 것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와요. 우주에는 기운이 있는데 소개팅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나쁜 기운이 연결되고 좋은 생각은 좋은 기운이 연결된다.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그 뭐라고 그게. 좋은 기운이 연결된다잖아요. 좋은 생각하면. 근데 부정적인 생각하면 그렇게 연결된다. 긍정적 전제로 생각을 출발시키고 연습해야 된다. 저도 기자 출신이라 까칠해요. 기자들 되게 인정 못 받는 거 아시죠? 요즘에 개나 소나 소라나 고동이나 다 기자야. 맞춤법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불만이에요. 근데 기레기란 말은 저희 때는 없었어요. 쓰레기랑 거의 동급으로 치잖아요. 기자.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기자 때. 박 기자, 기자랑 정자랑 공통점이 뭔지 알아? 그래서 생명의 원천인가? 그랬더니 아니야. 사람 될 확률이 1억 분의 1이지.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사람 될 가능성이 없대요. 참 씁쓸하죠. 예? 기자가 그 정도 취급을 받아요. 예? 자, 우리 김봉진 회장은요, 여기서 창업했어요. 아까 우리가 애니팡 그랬더니 와 그러시는데, 애니팡 그 만든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썬데이 토즈예요. 사무실이 없어서 일요일 날 토즈에서 만나서 창업한 거예요. 여기도 여기서 창업했어요. 카페베네에서. 예? 근데 10조짜리 회사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 갖고 10조짜리를 만들었을까? 그 비결도 긍정이에요. 사업은 언제나 성공보다는 실패할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을 확률이 높다. 생각해봐라. 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중에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 그 아드님하고 오신 분도 계신데 지금 보면은요, 공부해라 나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달라요. 공부 잘한다는 것도 이제 의사 우리가 무지고 많잖아요.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잖아.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될 거야. 가방 들고 다니면서 병 고쳐요 이러면서 다닐 줄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의대 가라 뭐. 돈은 이런 사람들이 버는데. 네? 자, 그럼 무조건 긍정적이기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생각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맛도 왜 본다고 그럴까요? 왜 반야신경의 첫 글자가 관일까요? 관, 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일체, 뭐 그거잖아요. 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뭐 어쨌든 첫 자가 뭐예요? 관이에요. 본다는 거예요. 자, 견시, 관, 남, 이게 한자를 안 배워갖고 우리 애들이 우리나라 한자 문화권일까요? 아닐까요? 한자 문화권이에요. 현대 해상 한자 아닌 거 찾아보세요. 한 글자도 없어요. 현자가 무슨 자고 대자가 무슨 자고 해자가 무슨 자고 상자가 뭔지 알잖아요. 해상이잖아요. 바다 위.
근데 우리는 한자를 안 가르쳐갖고 애들이 그냥 영어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팝송 외울 때 한글로 이렇게 써서 외우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예? 뭐 배드 케이스 러빙유를 그냥 BAD, CAC 이렇게 보면 배드 케이스 한자로 배드 케이스를 갔다 김인호 누자가라 배드 케이스 러빙 이런 식으로 막 외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헛소리를 삐릭삐릭하고 문해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자 문화권인데 한자를 안 가르치니까. 그 주범이 누구냐? 이해찬 돌아가신 분. 그때 문교부 장관 때 제2고처럼 이렇게 뺐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1년 만에 그건 다시 했어요. 그때는 너무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그냥 한자 가르치지 말고 이것부터 하자 그러고 1년 만에 바꾼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헛소리 삐릭삐릭 하는 거예요. 형 가로등이 왜 세로로 서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가로등이 가로 세로가 그게 아니잖아요. 왜 가로등이 왜 세로로 서 있니?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혼숙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는 게 왜 안 되냐고 따지고. 예? 혼숙이 혼자 자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아 경제가 힘들다고 그랬더니 전화통화 많이 하는데 왜 경제가 왜 힘드냐 그러고. 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한자 안 가르치면 폐예요. 이게 애들이 지음도 못 써요. 한자로. 그런 애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살펴야 된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물리학 공대를 나왔어요. 학부는. 근데 우리 교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위대한 실험을 하겠다. 물리학 실험 시간인데 비콜 요만한 걸 나눠주더니 다 오줌을 받아오래요. 받아갔어요. 그랬더니 여학생 2명이 있었어요. 우리 과에. 그랬더니 나한테 친하니까 영우야 오줌 좀 나눠줘.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렇게. 근데 교수님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여기 그런 거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해변봉투라는 거 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준비 안 해오면 이 병신 같은 게 하나도 그냥 한 똥에서 다 떠가지고 반 60명 중에 38명이 기생충 있다고 나오는 거 그런 거. 한 놈똥 떠가지고 그런 거 기억 나시죠? 그 잘못 그 불로 지져야 되는데 잘못 찢어가지고 똥 새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금 웃는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민학교 다닌 거야 그분들은. 네? 초등학교가 아니야. 그런 기억 있으시죠 선생님? 이 선생님 해변봉투 있었죠. 네. 그리고 기생충 약을 막 나눠줬잖아요. 선생님 줄 서가지고 이렇게 누구누구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컵씩 나눠주고. 참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지금 잘 산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오줌을 다 갖고 왔어요. 교수님도 받아오셨다 그러더니 지금부터 위대한 실험을 시작하겠다. 각자 오줌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본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2명 어떻게 해요? 우리 여학생들. 내 오줌이잖아요. 아무도 안 했으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럴 줄 알았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탁 찍어서 맛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했어요. 그 여학생 2명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지금도 친해요 너랑. 제 오줌 먹은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얼마나 친해 지금. 의사한테 시집 갔어요. 둘 다 희한하게. 근데 교수님이 우리가 찍어 먹때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 안 먹었거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찍어서 이걸 빤 거예요. 손가락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이걸 짜서 너네들은 분명히 내가 손으로 오줌 찍는 걸 봤을 거다. 그러나 살피지 못했다. 관찰. 오늘 시험 수업 끝으로 가셨어요. 야 연세대학교가 좋은 학교. 지금 그거 하잖아요. 난리 나요. 연세대학교 교수 학생들한테 오줌 먹으라 강의 알고 봤더니 지는 안 처먹어.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다니까. 예? 아 철학 시간에도 철학은 너네 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해가 돼요? 철학은 니네 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래요. 뭔 소리야 저게? 그랬더니 아닐 수도 있다. 엄마만 안다. 아니다. 엄마도 헷갈릴 수 있다. 그게 진실이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지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38%가 아닌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친자 확인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맘마미아라는 영화 아시죠?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이 3명이 나타나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그 사람들하고 자가지고. 그 영화의 끝은 안 찾는 걸로 그냥 결론 내리잖아요. 그냥 누가 친아빠인지 묻지 말자.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 당연함을 부정하는 거다. 의심하는 거다. 모든 게 당연하면 철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걸 꼭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 꼭 그걸 친아버지인지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엄마밖에 모른다? 아니다. 엄마도 헷갈릴 수 있다. 네. 자, 보던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까 서브리미티 먼데인이 뭐였죠? 보던 버릇 때문에 놓치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보던 버릇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맥을 잡아야 된다. 우리 보험이라는 무형의 상품, 보험이 보여요?
약관 그거 읽는 분, 약관 나는 뭔지 다 안다. 여러분이 못 읽게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예? 읽지 말라고 그렇게 조그맣게 써놓은 거예요. 왜 약관은 큰 글자판이 안 나오냐고. 큰 글자판을 만들어야지. 예? 그럼 다 보험회사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 그게. 뒤에 보면은. 맥을 짚어서 그걸 보는 게 뭐다? 진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의사는 진맥하잖아요. 볼진, 맥맥. 양의사는 진찰 하잖아요. 볼진, 살필찰. 본다는 거예요, 다. 환자 보시겠어요, 그러잖아요. 다 이거 본다는 거예요. 진맥, 관찰을 통해서 핵심을 짚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딱 짚은 거 뭐라고 그러는데 아마추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풀어놓은 문제를 단순화시킨다. 핵심을 딱 짚어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맥을 짚었으면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컨텍스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맥락만 바꿔도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분이 누구냐? 트럼프예요. A bottle of water costs just $1 at the store. But at the gym, it's $2. At the airport, it's $4. And on a flight, $7. Same water, folks. But the price is all about location. It's not about the water, it's about where it is. If you feel undervalued, it's not because you're not worth it, it's because you might be in the wrong place. Surround yourself with the right people. Next time you feel underestimated, ask yourself, where am I standing? If a bottle of water can jump to $7 just by moving, think about what you could achieve by putting yourself in the right spot. Don't settle for less. Find where your value aligns with your ambition and stop trying to convince those who can't see your potential. Sometimes you got to move on to level up.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MDRT 하시는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보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연봉이 높을까요? 다르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고맙단 말 듣고 밑에는 고맙단 말 하고 다니고 보험 들어줘서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자, 물이 여기 있으면 1,000원, 여기 있으면 3,000원, 비행기 갔더니 7,000원 받더라는 거잖아요. 물이 바뀐 게 아니다. 우리도 보험이라는 게 바뀐 게 아니다. 그걸 보는 맥을 어떻게 짚고 이어나가고 그거다. 그게 컨텍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상품도 딱 봐서 관찰을 통해서 맥을 짚어내고 맥을 짚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조는 맥락과 맥락을 만나는 게 구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구조를 보더라. 여러분 우리 보험 팔잖아요. 판매하잖아요. 판매 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구조화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과 그걸 다 보면 돈 많이 파는 분들의 공통점 뭐다? 상속, 증여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해서 다 컨설팅을 하시잖아요. 예? 난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보험회사 6개월 다녔거든요. 전 전산실에 있었어요. 빅코드 잡아내는 거 그 프로그램 제가 짰어요. 이분이 퇴사하시는 내가 살아있는 거 이러고 기본급만 딱딱 맞춰. 그 유지 딱 해갖고 딱 실효시키고. 뭐지? 그거를 자동으로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했어요. 예? 힘드시죠? 저 때문에? 어쨌든 핵심을 딱딱 짚더라는 거예요. 돈 벌 거냐, 돈 버는 구조를 짤 거냐. 이게 차이더라는 거예요. 닭 튀기는 사람이 돈 벌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 돈 벌어요. 구조 때문에. 그럼 돈 버는 구조를 짜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설계사란 말을 썼을까요? 설계사. 구조 짠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카운트 매니징이 아니잖아요. 차변, 대변, 대차평균에 원리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제로섬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파이낸스는 플로우에 돈 흐름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 흐름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흐름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자, 어떤 사람은 오목 두듯이 영업하죠. 어떤 사람은 바둑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기지. 인생도 이렇게 그림 A처럼 사는 사람은 그냥 맨날 뺑뺑인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는 구조를 보라고요. 난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어요? 최잘이지. 근데 저렇게 구조를 짜놓으면 천천히 올라가도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여기 제일 높으신 분 아까 단장님 맞으신가요? 제 강의 들으신 분이? 여기 제일 높으신 분. 네. 상무님. 예? 상무님이요? 저분은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이 구조를 잘 짜신 거예요, 이분은요. 근데 상무님하고 같이 하셨던 분도 좀 바닥에 계신 분도 계실걸요?
있을 거예요. 그만두고 막 이런 사람들. 왜 저는 저분한테 강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저분 강의가 찐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안 사신 거거든요. 이렇게 사신 거거든요. 못 본 걸까요? 없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거 돈 많이 들여서 이런 강의를 들을까요?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보려고 안 하거든요.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억대 연봉자가 되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증명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요런 구조로 돈을 벌었구나. 왜 관찰 안 하세요? 왜 상무님을 관찰 안 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까? 근데 상무님은 시작부터 달랐잖아요. MDR 뛰셨잖아요. $1,000,000 라운드 테이블. 탁. 응? $1,000,000 얼마야 지금? $1,000,000. 예? 자, 제가 본다 얘기하는데요. 이 여자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예. 뒤집으면 이래요. 이게 앞모습일까요? 옆모습일까요? 왜 어떤 분은 앞모습이라고 어떤 분은 옆모습이라고 그래요? 보기 나름이에요. 예? 우리 물고기 그럼 이렇게 그리죠? 근데 제가 일본 여행 가서 달력 하나 보고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왜 이 사람은 물고기 앞모습만 찍어서 달력을 매년 만들고 있을까요? 예? 앞모습만 찍은 거예요, 앞모습만. 이 사람이요, 모리오카 아트시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요? 물고기 정면 초상화라는 새로운 시각적 가치를 창출했어요. 우리가 붕어빵 그러잖아요, 붕어빵. 그러면 붕어빵 찍으면 왜 다 이렇게, 이게 보시면 이게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등어잖아요. 여러분, 이거 고등어라는 거 가리면 여러분 고등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은 맨날 누워있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생선은 여러분 다 누워있는 거야. 뜯어먹는 거야, 그냥. 붕어빵도 다 이렇게 찍어.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잖아, 앞으로. 네?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들이 편견에 사로잡힌 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을 입체화해야 돼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렇게도 생각해봐야 된다. X, Y, Z축이 있잖아요, 입체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How to. 같은 질문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인카 가족 여러분 되게 친하죠? 대답이 안 나오요. 싫은 사람이 있는 거야. 있죠? 그래도 싫은 사람이. 에? 저 인간이 숨을 안 쉬었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 있죠? 네 부고를 받고 싶다, 이 자식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에?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저런 인간이 있냐고 막 하는 사람한테 회사 입구에 문장 하나 바뀌면 그 사람도 생각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맨날 출근하는 입구에 써 있어, 이게.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일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왜 저런 인간이 왔냐? 이게 아니라 나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냥 문장 하나로. 프로젝트 망쳤어. 김 과장 프로젝트 심할 썼어. 그래봤자 얻는 게 하나도 없다. 김 과장아, 너 이 프로젝트 다시 하면 어느 부분을 고쳐보고 싶니? 그 부분만 정리해서 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심할서가 아니에요. 심할은 시작할 때 시자하고 말, 끝에 말자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쓰라는 게 심할서예요. 반성문이 아니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끝을 다 써라. 이거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생각이 싹 바뀌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이해 가세요? 배민에 이게 써 있어요. 평생 직장 따윈 없다. 최고가 돼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은 뼈를 묻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뭘 뼈를 묻어요. 납골당이야, 회사가? 계속 바꾸는 거예요. 최고가 돼서 떠나고 그럼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저 회사 애들은 뽑지 마. 제일 비참한 거예요.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최고가 돼서 떠나라.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점만 바꿔도 많은 것들이, 제가 책 사인해 드렸잖아요.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관점의 차이, IQ 80점 차이랑 똑같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가 한 말이에요. 이게 오하이오 주립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름길로 가려고 막 가니까 그 잔디가 그 길대로 죽잖아요. 우리나라 저거 어떻게 막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막아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얼마나 웃겨요, 이거. 어? 국민도 보호 못하는 것들이 잔디 보호하지잖아. 어?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돈 있으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렇게 바꿨잖아요. 왜 우린 이런 생각을 못할까? 저렇게 길을 내주면 잔디 안 밟잖아요. 어차피 가야 돼. 이렇게 누가 돌아가겠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장점인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러 가시잖아요. 골프 치러 가면 캐디가 뭐 물어봐요? 어프로치 뭐 쓰세요? 물어보잖아요. 드라이버 뭐 쓰세요? 물어봐요? 어프로치 뭐 쓰세요? 여러분 골프 한 게임 치는데도 채를 바꿔서 치고 앞에 놓냐 뒤로 놓냐 반만 스윙하냐 이것만 탁 도느냐 여기다 777 333 하면서 이걸로 앞으로 가느냐 예? 다 다르잖아요. 근데 골프 한 게임 치는데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왜 생각이 어프로치를 안 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공해서 이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를 골프 치는 것만큼만 해도 인생은 바뀐다. 골프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치시는 분이 왜 드라이버 한 개 갖고 18홀 도는 사람처럼 비슷한 게 사시냐는 거예요. 드라이버 갖고 한번 퍼팅해 보세요. 잘 나가는데 뭐 이럴 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예? 자, 생각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우리 김범수 수장이에요. 제가 카카오에 처음 출근한 날 저한테 물어봤어요. 용우야 올드보이 봤니? 올드보이 한 장면에 자기의 인생을 생각을 통째로 바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네, 저기가 최민식 배우님이시잖아요. 20년 뒤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네가 답을 맞히는 데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뭐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왜냐면은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지. 20년 전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지태형의 가르침을 제대로 새긴 오대수였죠. 비놈은 그는 그저 점수와 성적에 집중하는 교육보다는 답을 맞히는 것보다 진짜 수학을,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수학이라는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진짜 맞는지?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드세요? 생각을 하세요? 여성분 생각이 나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요? 들어요? 옆에 남성분 해요? 나요? 해요? 나요? 다시 나요? 세 개가 다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고르잖아요. 놀랍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거 우리나라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에? 역할이 다른데. 생각을 해야 생각이 들고 든 생각이 있어야 생각이 나죠. 근데 우리는 답이 하나일 거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 무조건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아니잖아요. 다 정답인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김범수 장이 저한테 준 말이 이거 용우야 질문을 질문해봐. 질문이 바뀌면 새로운 생각이 열려. 근데 질문이 생각의 수준이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후지게 하는 거예요. 답만 찾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객에게 답을 주는 영화는 극장에서 끝날 것이다. 하지만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는 상영이 끝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 강의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 사람 질문만 하고 가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최고예요. 오, 저 사람 강의 잘한다. 뭘 강의를 질문만 했는데. 그게 한파술이라고, 생각에서 한파술.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셨죠? 네. 근데 애국심이 뭘까요? 물어봐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러면 우리가 4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행복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러웠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돈이 엄청 많아서 호나우도 메시 막 이런 사람 돈 주고 다 사와서 나라 귀화시켜가지고 대한민국 대표팀 11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뛰어갖고 우승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애국심이라는 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고 그럼 미국은 다 다문화 국가인데 이런 사람들은 우승해도 그럼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건가요? 뭐지 이게?
우리나라는요, 맹신을 해요. 국뽕을 해요. 단일민족의 우수성. 배우셨죠? 단일민족이 뭐 개뿔이 우수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럼 미국은 망했어야 돼요. 피가 섞여 있는데 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비판도 없이 들었던 거예요. 단일민족이 우수하다고. 단일민족이 뭐가 우수해요? 미국 보세요. 섞여 사는 게 더 우수하지. 근데 우리는 단일민족. 5,000년, 반만 년 역사 중에 우리는 쳐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뭘 안 쳐들어가요? 다 쳐들어갔지. 예? 뭐 정벌은 어떻게 했어? 우상국 정벌했잖아요. 안 쳐들어간 적 없어요. 그러니까 후폭에 빠지면 안 돼요. 중국이 더 많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근데 우린 중국은 또 안 미워해. 예? 일본만 겁나게 미워하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뺏겼냐가 아니라 왜 쳐들어왔냐가 아니라 왜 뺏겼을까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왜 뺏겼을까? 근데 계속 왜 쳐들어왔냐고 하니까 뭐 친일파네 뭐네 막 이러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쪽발이니 뭐니 하면서. 예? 쪽발이가 뭔지 아시죠? 왜 쪽발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버선 쉬는 거 보면 엄지발가락이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 네 발가락이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돼지 족발 같은 거예요, 그게. 그게 족발이가 다 쪽발이가 된 거예요, 그게. 쪽발이 친일파야! 뭐 욕하는 사람들이 메종 마르지엘라는 왜 신냐고. 메종 마르지엘라에 그렇게 생긴 신발이 있어요. 예? 돼지 족발처럼 생긴 신발이. 그거 입으면서 쪽발이라고 욕해. 참 안타깝죠. 오랑캐 새끼들이, 여러분, 청요리는 들어봤어도 명요리 들어보셨어요? 명나라 요리 하는데 가보신 분. 청이 오랑캐예요, 여러분. 오랑캐가 쳐들어왔잖아요. 우리 명예사대 했잖아요. 청나라한테 개잡살 났잖아요, 우리. 옛날에 형제의 나라였다가 이제 부하의 나라가 됐잖아요. 상고구들 이거 보셨죠? 대가리 찌면서 막 한 거. 그게 삼전도의 굴욕이 삼전동이잖아요, 송파. 거기서 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우리 오랑캐라고 했다고요. 호빵 다 걔네 거예요. 호두과자 걔네 거고요. 호주머니 걔네 거고요. 근데 우린 청요리 먹으면서 중국 욕해, 이 새끼들. 네? 중국이 역시 탕수육이 최고야 이러면서. 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 무엇을 모르는 이유는 그것에 내가 질문을 안 한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자, 이거 맞춰보세요. 유튜브 조회수 전 세계 1위 누굴까요? 아시는 분? 모르잖아. 왜? 질문을 안 해봤으니까. 유튜브 전 세계 조회수 1위가 누굴까? 질문을 안 했어. 당연히 모르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해 전 세계 유튜브 연간 조회수 1위를 기록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인 유튜버 김프로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프로의 2025년 총 조회수는 약 775억 회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의 연간 조회수 약 381억 회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김프로는 공연 기획자 출신으로 영상의 기획부터 연출 편집까지 직접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8월 채널을 개설한 뒤 사촌 동생이자 인플루언서인 유백합과 의기투합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쇼츠 위주의 밈 챌린지 상황극 콘텐츠로 영어권과 아시아권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약 1억 2,800만 명으로 국내 1위이자 전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분석 사이트 눅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김프로의 일일 예상 수익은 4억 7천만 원, 연간 수입은 1,722억 원으로 1,700억 번다고요. 이분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김프로. 1,700억 벌어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달랑 영상 한 개 올려놓고 20억 번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있어요. 한 정체불명의 유튜버가 10년 전 게재된 영상 하나만으로 9년 동안 해마다 2억 원씩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벽난로 10시간이라는 이름의 유튜버는 지난 2016년 10월 2일 벽난로 10시간 풀HD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습니다. 이걸로 20억 번. 우리 뭐야 도대체. 불멍 영상 하나 올려놓고 20억씩 벌고 유튜브에 1,700억 버는데. 자,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요, 뭘 질문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는 거예요. 캐릭터 AI라고 앱이 있어요. 여기 스티브 잡스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 있고 채팅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칸트, 니체,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사람 와 있어. 비상무, 칸상무, 소상무 있어. 뭐 물어볼 건데요? 물어볼 걸 모르지. 소크라테스를 안 읽어봤으니까 책을. 비트겐슈타인 안 읽어봤는데 뭘 물어봐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만나도 뭘 질문할지 모른다. 모르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질문은 아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질문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어. 이 사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러라고 맨날 물어봤잖아. 에? 왜 이러냐고. 에? 우리가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요. 맨 사지선다형 애들이 다 요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 여쭤볼까요? 미분적분 지금도 풀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명도 없어? 영어를 몇 년 배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난 능숙하게 영어로다가 다 대화할 수 있다. 손 들어봐. 없잖아요.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오늘 며칠이지? 3일입니다, 선생님. 3번, 13번, 23번, 33번, 5%. 이거 아니에요? 못 풀면 엎드려 이 새끼하고 때리고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대단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철학도 객관식으로 만들어요. 대한민국. 운전면허 시험 최근에 보신 분. 운전면허 시험. 음주운전 하셨어요? 이 나이 때 지금 음주운전 보면 또 음주운전인데. 문제가 묶여요. 다음 중 아닌 것 중 바른 것은? 다음 중 틀린 것 중 다른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걸 고르라는 건지 틀린 걸 고르라는 건지 헷갈리게 꽈는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것도 떨어지셨어요, 근데? 붙으셨어요, 떨어지셨어요? 그쵸. 그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너무. 예? 자,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정답 찾는 것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웬만큼 돈 있으면 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교육이 뭐가 다른지 봐야 되잖아요. 걔는 책 읽고 토론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가서도 시험 봐. 연대 제일 웃겼어. 애들이 그 AI 보고 했다고서는 뭐 낙제시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AI 시대인데 뭐 그렇게 시험을 보면서 보지 말라는 거 자체가 웃기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시험 봤어야지. 근데 그걸 무조건 지가 후지게 해놓고서는 뭐 애들만 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데 왜 자꾸 틀리다고 그래요, 우리는? 왜 남의 생각을 오답 처리하냐는 거예요. 틀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책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린 싸우거든요.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누가 옳으냐가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내 표는 다 괜찮은 거야. 정답만 찾는 사람한테 AI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검색기예요. 이거예요. 질문을 바꾸고 토론하는 사람에게 생각 확장기예요. 저는 제가 글을 써요. 그러면 얘한테 글을 다시 던져줘요. 그리고 이거 반박해봐 그래요. 그걸로 많이 써요. 내가 글 쓴 거에 허점을 찾아봐. 반박해봐. 그러면 이거는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근데 자꾸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나와서 짜증나더라고.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냐고 물어보면 윤석열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왜 걔는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재미나이트 물어보시고 챗GPT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왜? 임기가 안 끝났거든.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잖아요. 참. 자, 질문이 고도화되는 만큼 내 생각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예? 30만 부 기념? 저 63만 부 팔았는데 제가 이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 책이 63만 부 팔렸어요. 관점을 디자이너가.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지키려고 했지 왜 지키는지. 환양년이란 말 들어보셨죠? 환양년, 호로 새끼 말고. 그거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청나라랑 연결된 거예요. 환향, 금이 환양할 때 환양,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겁탈을 당해갖고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는 청나라 사람 애를 낳은 거예요. 그걸 호로 새끼, 오랑캐 자식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나라가 백성을 못 지켜서 그런 험한 일을 당했으면은 다듬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후지냐는 거예요. 예? 그 정신대 할머니들도 그렇게 대접받는 데가 얼마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생각이 미천합니까? 미안해해야지. 나라가 못 지켜줘도. 근데 어떤 그렇게 관점이 생깁니까? 자, 깨달음으로 사회의 높이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게요? 꼰대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20대 직원들한테 꼰대의 정의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김영석 교수님 100세 넘으셨잖아요. 이효령 교수님한테 꼰대라고 하는 거 봤냐고. 억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억권. 어린 꼰대. 꼰대의 정의가 뭔데 그랬더니 1등 이거 나왔어요. 입력이 멈춘 상태에서 출력만 하는 인간.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배민스럽죠? 2등이 뭔지 아세요? 수시는 불가능하고 송신만 하는 사람. 지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 근데 꼰대의 문제점이 뭐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 꼰대가 왜 그렇게 지탄받아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태도가 이렇대요. 꼰대는 지가 뭘 모르는지 모른대요. 그런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꼰대라는 거예요. 탁골공원 가면 30분 단위로 쌈나요. 할아버지들이. 근데 마지막 말은 똑같더라고. 몇 살 처먹었어? 이 시작이야 이게. 나 78이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나 83이야 이 새끼야.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어린 놈의 새끼가 이래요. 우리가 보기엔 좀 있으면 다 갈 것 같아 그 할아버지들. 근데 뭐 어린 놈의 새끼 이게 우리나라 꼭 어리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해요. 어? 아랫사람 못 느낄 때도요. 젊은 친구가 생각이 그래서 되겠나 그래도 어린 그러면요. 일단 거기서 딱 안 받아들여요. 젊은 친구가 생각이 좀 청년답게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드한가? 그러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어린 놈의 새끼 이러면 바로 딱 안 들어요. 자, 꼰대가 안 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설득할 만 반, 설득 당할 만 반. 근데 설득을 죽어도 안 당해. 그런 사람들 우리는 꼰대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는 몇 살 처먹었으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회식하는 걸 싫어해요. 회식이 왜 싫어? 그랬더니 젊은 애들 회식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술 먹다가 주목! 그런데 부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 그러면 또 병에다 숟가락을 왜 꽂아? 병에 숟가락 꽂고 아 오늘 두 발로 가는 새끼들 가만 안 둘 거야. 두 발로 가는 새끼들 가만 안 둔대. 그리고 꼭 술을 건배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배사도 자기네들은 이해를 못 하겠대. 백두산 그런데 그래서 백두산이 뭡니까 그랬더니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가자 뭐 이런 건데 얘네들 이 20몇 살인데 얘네들 막 PT하고 막 몸 좋고 피지컬 좋은데 뭘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가. 그런 사람들 카톡 프로필 보면 맨 산에서 찍은 거야. 대청봉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예? 그리고 파도 타기 한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술 먹이는 나라는 우리나라, 노래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첫 잔은 완샷이라는 게 국룰이야. 오빠 첫 잔은 완샷이겠죠? 반샷 안 돼. 노래가 있어요. 술 먹일 때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기 이런 노래가 어느 나라에 있냐고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애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술 먹는데 언제까지 어깨춤 이걸 하니까 미국 애가 What is say? 그리고 그 영어로 해석해줘야 되잖아. When do you finish your shoulder dance? 그랬을까? What? 그래. 뭘 어깨춤을 언제까지 추게 할 거야? 이게 진짜 웃긴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파도를 타 이렇게 파도 그러면 쫙 마시고 딱 또 대털 그럼 대가리 털기 뭐. 아 참 이렇게 잔인한 나라가 어디 있어? 놀 게 없으니까 맨 그러고 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싫대 애들이. 그래서 내가 회식을 없앴어요 제가 배민에.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맛집 탐방으로 바꿨어요. 애들 엄청 좋아해. 막 블로그에 올리고 막 그래요. 배민이 커지니까 직원들이 이제 똑똑한 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는 애들이. 막 싸워 애들이. 그래서 내가 써놨어 회사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함이다. 설득의 절반은 이해시키는 과정이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100% 맞는다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틀리면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씨 쪽팔려. 싸우지 말고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설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기 1시간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승객들 당연히 화가 났겠지요. 그런데 기장이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이 화가 났던 승객들이 오히려 이 기장의 진솔한 사과 덕분에 마음이 풀렸고 오히려 흐뭇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 원래 보통은 195석인데 승객들 조금 더 태워보겠다고 220석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승객 여러분들 타는데도 더 오래 걸리고 내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열심히 빨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 항공사의 잘못입니다. 1시간 늦게 비행기를 받아서 승객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비행기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계속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마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사의 잘못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기장의 잘못입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1시간 정도 뒤였대 6시 30분경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잘못한 회사를 좋게 주시고 승무원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뵙겠습니다. 예. 화났던 승객들이 박수 치잖아요.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 나 그 제주항공 안 타요. 155석이 규정인데 202 애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지 같은 비행사이고. 돈에 눈이 먼. LCC라고 하잖아요.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아주 거지 같은. 근데도 막 그 얘기 뭐 제주항공 뭐. 대중은 이슈가 아니에요.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보고 지지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누구나. 근데 어떻게 그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 걸 보고 엄마가 애들을 혼내킬 때도요, 잘못한 것 갖고 혼내키지 않아요, 대부분은. 근데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회피하려고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커서 어른이 되겠죠. 네? 그래, 아버지 욕하시면 안 돼요. 애 앞에서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러면 옆집 아저씨 닮으면 좋겠어요? 예? 지혜비 닮았다고 그래 자꾸. 예? 그리고 엄마가 자꾸 엄마 가지 말라 그랬지, 이거 하지 마세요. 애들이 그래서 뱀을 싫어해요. 뱀이 내는 소리예요 그게. 엄마가 하지 말라, 엄마 성격 알지, 이거 뱀이 씩씩씩 이런 소리 내거든요. 엄마가 뱀 소리 내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객 영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 이길까요? 호감이 높은 사람이 이길까요? 호감도 높은 사람이 이겨요. 근데 논리적으로 딱딱하는데 왜 영업이 안 되지? 호감도가 떨어지니까. 웬만하면 형 동생 먹으세요 그냥. 형 그러면 금방 돼요 애들이. 고객님? 막 이러면 이제 얘는 날 고객으로 보는구나. 형 말은 들어주고 누나 동생 말은 들어줘요. 근데 고객님? 그러면 비즈니스 관계. 언어가 그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은 다 형 동생이에요. 국민의힘은 다 의원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생각을 다르게 얘기하면 호감도가 올라가요. 그 충청도식 화법을 써라. 충청도는요, 말이 왜 느릴까요? 아시는 분? 충청도는 말이 느려요. 왜? 빨리 말하면 죽을 수 있어요. 중간에 딱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났더니 고구려야. 다음날 봤더니 백제가 이겼어. 오늘 신라가 이겼어. 그러면 어딘지 너 어느 편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 습관적으로 딱 그래. 그짝 편이에요. 그래요. 맨날 바뀌니까. 고구려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백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짝 편이에요. 그러고 말아요. 신호등 걸리면 할머니가 신호등 위반하고 가면 그러잖아요. 할머니 신호등 못 보셨어요? 봤어. 근데 왜 그럼 신호등 위반하고 있을까? 널 못 봤어. 뭐 이런 게 그게 충청도. 그 사람이 그 경찰이 끊을까요? 딱지를? 못 끊어요.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안 가잖아요. 막 서울 사람들 빵빵 누르잖아요. 충청도 절대 안 그래요. 옆에 차 딱 대고 한마디만 해요.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싸우겠냐고요. 빵빵 누르면 시끄러우니까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청도식으로 얘기해라. 사과 껍데기 두껍게 깎으면 막 핀잔 주잖아요. 충청도 안 그래요. 씨 먹으려고 그러는겨? 그리고 말아요. 얼마나 그게 부드러워요 사람이. 예? 이게 초보운전 딱지도 충청도는 달라요. 미치겠죠? 난 환장하고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사람한테 욕을 하냐고요. 차 끌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충청도처럼 얘기해라. 그리고 충청도에서 저 자식은 괜히 무능한 놈이야를 어떻게 얘기해요? 애는 착혀. 그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겁나 무능하다. 애는 착혀. 무능하다 얘는. 여자애들 미팅 가는데 애들 이쁘냐? 그러면 착혀. 그럼 안 가요. 못생겼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착혀. 그러면 절대 안 가. 충청도 말은 가시가 없어요. 얼마 드릴까요? 그러면 알아서 줘요. 충청도예요.
가격 안 맞으면 냅둬요 개나 주게. 이게 충청도식 화법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얘네 할아버지 친일파잖아 그렇게 욕 안 해요. 쟤네 할아버지 대단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뭐가 그러면 쟤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 한 개 대대를 아주 진짜 전멸시키셨대야. 그때 땅 받은 거 아니요 뭐 이런 거예요. 친일파라는 얘기잖아요. 예? 대단한 장군이셨어 일제시대 때. 뭐 그 옆에 깐족되는 놈 있으면 쟤네 할아버지도 대단한 1등이었어. 뭐가 그러면 쟤네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1등으로 아마 저기 그 창씨 개명했을걸? 낙가무란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게 야지 주는 거예요 그게. 예? 참 밉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냐? 배민이에요. 9시 분은 9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배민이. 호감도를 높이는 마케팅을 했던 거예요. 배민은 계속 10몇 년 동안 그걸로 1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여기 인카 소속이잖아요. 예? 마야는 누구예요? 마야는 어디 있어요? 예. 인카 소속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인카라고 딱 써놓고 나가서 담배 피고 침 딱딱 뱉고 막 이래 막 18조파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이모모 씨는 아주 성질 그 거지 같으시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회사 욕하지. 저 인카 저 새끼들은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침 뱉고 왜 저러는 거야? 인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써놨어. 천장에다 써놨어. 나도 누군가에겐 회사다. 사원증 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지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이 거기 어느 회사 카카오 사람인지 배민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뭐 그러지 마. 그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회사다. 너를 욕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욕한다. 얼마나 훌륭한 회사야. 사망운동을 하는 회사예요.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습니다. 퇴근할 때 눈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휴가 신청 시 사유는 묻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딱 써놨어 우리. 뭐 오고 가는 거 여긴 다 묻나 보죠? 내 권한인데 그걸 왜 물어봐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 영업 마케팅 기가 막히게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뱀이 이렇게 써놨어. 우아한 모의고사. 시험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풀고 있어. 문제를 내면 대한민국 사람 무조건 푼다. 우리 상품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면 푼다. 그럼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관성을 지렛대로 재미를 발판 삼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니까 풀잖아요 여러분.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풀잖아요. 여기 저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배민 서비스 런칭일은 2010년 6월 25일 다 외워. 외우라고 말하는 적 한 번도 없어 우리는. 근데 지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 자, 배달의 민족이 탄생한 장소는 1번 마국간 3번이 석촌호수 오리배 뭐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러면서 웃긴 답속에서 찾으면서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요. 저러면서 다 한다. 자, 강요하지 말고 생각하게 해라. 똑같이 하더라. 아마존이 이게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이고, 자, 아마존은요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 A부터 Z까지 마케팅을 해서 다 팔아요. 어디서? 온라인에서. 그래서 고객을 웃게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끝내줘요. 우리나라는 다 별이야. 삼성이잖아요. 지수초등학교 있는 사람이 의령 사람, 진주 사람들 모여갖고 조씨, 허씨 다 모여갖고 한 거잖아요. 그거. 그래갖고 삼성 상해였어요. 거기가 제일 많이 팔던 게 국수였어요. 국수, 별표 국수. 이따 찾아보세요. 대구시 인교동 62번지에서 삼성 상해 만들면서 그래갖고 한 사람이 나간 거야. 조씨가 나가면서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별 만들 거야. 그게 효성이에요. 내가 너 별 3개야? 우리 더 빛난 별. 효성이나 금성사나 똑같은 게 골드스타가 효성이거든요. 골드스타야. 나갔잖아요. 별 하나씩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나더들이 또 그런 거야. 너 별 3개야? 마 우리 7개야. 롯데 칠성. 너 7개야? 우리 많아. 오리온 쫙. 그 삼성이 그만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 갤럭시야. 끝. 원래 양복 이름이었어요. 갤럭시가 제일모직에서 나온. 근데 왜 핸드폰 이름이 갤럭시로 바뀌었겠어요. 별장난 그만해라. 우리 은하수야. 끝. 그만해. 이 새끼들이 7개 이렇게 많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양복 이름도 갤럭시, 핸드폰 이름도 갤럭시. 끝난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당신들의 성장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be curious 써놨잖아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는 애들은 성장하지 못한다. 제가 왜 잘 될게요?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통지표에 계속 써 있어요. 두뇌는 명석하나 주의가 산만하여 성적이 향상되질 않습니다. 그게 내 장점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막 계속 물어보고. 응?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했어. 계속 질문하니까. 가르쳐주지 좀. 응? 맨날 그런 거 물어봤어요. 애는 어떻게 나와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애가 어떻게 생겨요? 막 이런. 참 이제는요 우리 인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능력, 본연의 능력, 원래 자기 갖고 있던 능력하고 AI로 더해진 능력이 여러분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그먼티드 휴먼, 증강인간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이 사람 여기 이런 거 이거 입고 있잖아요. 더 많이 들 수 있고 더 빨리 뛸 수도 있어요. 이게 증강인간이 여러 의미로 쓰였었어요. 근데 이제 AI로 더해져서 내 능력이 확 올라가는 거, 그걸 증강인간이라고 부르자고 제 책에 쓴 거예요.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라에 그 얘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우리 좀 있으면 설이잖아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이제 진짜 와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질문 하셔야 돼요. 나는 몇 배 강해질 건가? AI로. AI가 놀라워요, 여러분. 챗GPT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거는 인간이 아닌 게 사람 취급받아 네이처지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 취급받으면서. 제프리 힌턴 이 사람이 없었으면요. 코로나 안 끝났어요. 알파폴드라는 거, 단백질 분석하는 거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되게 혜택을 많이 봤어요. 이제 마운자로로 바꿨어요. 위급이 제가 배가 이랬었어요. 한 달 만에 13kg가 빠졌어요, 제가. 괜찮죠? 네. 이제 노화는 질병으로 분류해서 FDA가 어쩔 수 없는 거다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안티에이징이 아니에요. 리버스 에이징이에요. 거꾸로 나이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은 이미 AI한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있지? 뭐 생각 안 드세요? 맨 여자 엉덩이만 너무 클릭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다 엉덩이야. 각도도 딱 요 각도 다 되죠. 맨 그만 눌렀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 걸까요? 걔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걸 보는 걸까요? 보여주는 거 봐요. 알고리즘의 지배, 프레임 안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알고리즘도 청소해요. 아셨죠? 여러분도 하세요. 알고리즘 청소하는 법 찾으면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세상이 나와요. 뻔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잘파 세대, MZ 세대라는 말 안 써요. 이제는 잘파예요. MG예요, MZ예요. 그래서 마징가 Z라고 그러고 언제 마징가 G라고 그랬어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G 그러잖아요. 그럼 걔는 G하고 A, B, C, E, F 다음에 G하고 구별을 못해요. 네? 참. 자, 우리 잘파 세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연애할 때도요, 이렇게 언어를 잘 보면은 언어가 되게 진짜 중요해요. 응? 여자친구 딱 한테 그러는 거예요. 음계로 말하면 당신은 도레미파솔라 중에 뭔지 알아? 딱 물어보는 거야. 뭔데? 레야, 레, 도, 레. 내가 왜 레야? 그러면 미치기 직전이지. 뭐 이런 거 좀 가끔 해. 그러면서 좋아하는 건 뭐예요 또. 와. 그런 거 가끔 해주면 이러면서 또 좋아해요. 웃어요. 너 요일로 따지면 너는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이 아니야. 넌 6일이야. 그럼 왜? 너 때문에 목이 빠졌어. 그러고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실망스럽다는 듯이. 우리 와이프 엄청 좋아해요.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건 생각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주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마띠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빛에도 제뜻을 실업하지 못할 따름이니라. 안 배웠어요? 국지음이 이호정거 좋은 학교들 안 나오셨나 보다. 우리 맨날 맞으면서 이거 외웠어요. 근데 컴퓨터의 말이 인간의 쓰는 말과 달라. 내가 챗GPT를 만드느니 내 말 써가지고 너네들 삶을 편하게 하는 거야. 새 말투만. 뭐가 달라요?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죠.
거대 언어예요, 언어. 창세기 1장 3절이 뭐게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응? 하나님 말로 다 했다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로 인식하고 언어로 기억하고 언어로 생각한다. 그래서 말로 설명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다. 자, 거대한 인공지능과 평범한 인간의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아니라 대화를 한다고요, 얘랑. 대화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용자 의도가 정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명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언어화할 수 있느냐. 이게 컴퓨터를 잘 쓴다는 말로 바뀐 거예요. 자, 사용자의 질문이 뭐예요? 그럴 경우에 질문을 던져 역으로 되물어요. 너 이런 거 물어보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5개 골라요. 그게 뭐게요? 퍼플렉시티. 너 이거 물어보는 거지? 여기 질문을 5개를 줘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자, 징조에 다 지금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거 못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세요.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리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몽마르트 근처에 있는 저기 언더막 내리막길이잖아. 이렇게 하면 몽마르트 있고 메펠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에 이렇게 무슨 뭐 그 카페 예약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고다에 안 나와. 어떻게 하게 해요? 이제는 에이전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에이전트의 시대, 에이전틱 AI 갖고 얘가 시키는 거야. 야, 얘로 전화 걸어갖고 예약 좀 해줘. 그럼 얘가 다 한다. 그거가 언제 나왔냐? 구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구글을 이제 하루에 10,000원씩 사라.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커 있을 거다. 구글이 다 이겨요, 이제는. 왜? 번역도 엄청 잘해. 왜? 유튜브가 걔네 거잖아. 그걸 다 트레이닝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 번역을 잘해요. 근데 구글이 2018년도에 뭘 발표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미용실 가고 싶어. 그러면 미용실 언제 예약해? 그러면 내가 그걸 전화 걸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한테 전화 예약하라고 시킨 거야. 그럼 얘가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한다니까요. Let's say you want to ask Google to make you a haircut appointment on Tuesday between 10 and noon. What happens is the Google Assistant makes the call seamlessly in the background for you. So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이제 이게 에이전틱 AI가 뭔지 알겠죠? 내가 말하면 얘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건 명과 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건 뭘까요?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여 명이 받은 해고 통지서입니다. 콜센터 폐지로 해고가 결정됐다며 이달 말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담원들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승계할 건지 하루빨리 불안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올해 콜센터 이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암이에요.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지금 애기 잘 데리고 오셨어요. 얘가 살아갈 세상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내가 살아온 세상 기준으로 애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갈 세상 기준으로 교육을 해야지.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미래는
당연해질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당연할까? 그 질문을 맨날 해야지. 뭐가 당연할까? 자, 세상이 바뀐 뒤 알지 마라. 세상은 징조로 다 알려준다. 다 알려줬어요.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좀 잠깐 보면요, 어렵지 않아요. 다르게 의자 그려? 그럼 의자 그린다니까요, 얘는. 근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현대 교육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자 그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뭔가 그려봐.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만든다, 얘가. 다리 4개에 갇히지 않는 질문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다 말로 하잖아요. 이게 저잖아요. 제가 잘 안 웃어요. 웃는 게 어색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웃는 걸로 바꿔줘 그랬더니 얘가 이게 바꿔줬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다. 제가 우리 아내랑 오사카 갔다 왔어요. 우리 옆에 아내가 이제 래피트로 하는 그 차가 이제 거기 오사카 그 도톤보리 안에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찍어 있는 걸 내가 스티브 잡스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를. 네? 바꿔주잖아요.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사진 갖고 얼마나 많은 짓들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6초짜리) 만들기 그록으로 만든 거예요. 다 누구나 한다 이런 거. 우리 와이프 바꿔라. 바꿔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상도가 떨어지죠 좀. 이렇게 바뀌었어. 해상도가 올라가요 점점. 아까 제가 틀어놨던 게 AI로 만든 영상들이에요. 내가 트럼프, 얘는 내가 아는 애예요. 근데 내가 트럼프랑 저기 삼겹살집을 갔겠냐고요 제가. 내가 꿈이 이런 거예요. 우리 동생이고 형들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다. 저렇게 하니까 어도비라는 회사가 시총이 94조가 날라갔어요. 저런 회사한테 당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얘는 AI 별로 안 하거든요. 하려고 막 무지하게 쓰는데 안 돼요. 자, 안녕하세요, 트럼프입니다. 오늘은 일론이랑 화해 기념으로 한강에 왔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치맥도 먹고 버스킹 공연도 구경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편의점에 꼭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하고 삼각김밥은 1+1 행사로 구매했습니다. 일론이 좋아하는 걸 보니 뿌듯하네요. 이야, 교통편이 참 좋더라고요. 홍대 가는 길에 깜빡 졸았습니다. 버스킹 공연 전에 코너에서 목 좀 풀어줬고요. 버스킹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구독자분께서 알아봐 주셔서 사진 한 장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안 하는데 소주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참이슬 한 병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쉬려고 찜질방에 왔습니다. 땀을 쭉 빼니까 스트레스가 확 가시더라고요. 우정을 다시 위대하게 Make friendship great again. 이런 건 그냥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이거 전문 영화 하는 사람들 만들고 그랬잖아요. 수상한다. 이 인공지능으로만 만든 영화예요.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건 인간의 패배라고 볼 수 있겠죠. Tonight, we mark an extraordinary mileston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For the first time ever,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has been awarded to an artificial 이 intelligence. 영화의 미장센이나 이런 거 보면요, 되게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다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엄청 빨리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걸 만드느냐? 영화 찍었던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영화의 카메라 기법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패닝, 뭐 줌인, 줌아웃, 뭐라고 디졸브, 뭐 그다음에 뭐 팬아웃, 뭐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영화 용어를 알아야지만 저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흥얼거리고 악기 이름 얘기하니까 그대로 연주를 해주잖아요. 옛날에 나온 거예요, 이건요. 이거 노래도 안 돼. 수노라는 건 이제 노래까지 만드는데요, 뭐. 일본어를 못해도 내가 한국말로 다 한 다음에 16개국 언어로 바꿔준다. 視点を通じて思想の方向や構造を変える人はこう定義できます。はい。私が普段一般業界でやっていることは広報ディレクター、マーケティングディレクター、MPR、マーケティング PR でいろいろ話しています。はい。それは 여러분 이거 버튼 하나 누르고 3분이면 다 만들어준다.
언어만 정하면 돼요. 스페니쉬, 뭐 차이니스처럼 입모에까지 다 맞춰서 만들어준다. 이거 왜 안 써요?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제 일한다는 것은 실행이 아니에요. 묘사, 검증, 결정, 기획하고 수정하고 결정, 이거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젠수당이 뭐랬죠? 엔비디아 CEO 젠수당,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런던 테크의 AI는 위대한 평등자. 왜 평등자라고 했을까요? 이제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다. 프로그래머 언어는 바로 인간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다. 옛날에는 C++,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했으나 이제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 컴퓨터에 지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게 AI는 버블이다? 아니,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버블? 아니. 버블 그런데 경계하자는 거예요. 확 꺼졌으니까. 아니에요. 시작했을 뿐이에요 이제. 제가 그 세바시에 40대, 50대, 60대 다 나간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근데 제가 나가서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이거 찍으면 이제 그 영상 나와요. 제가 강의하는 거. 근데 오히려 와 이게 되네라고 감탄하세요. 성장 감탄사로 만들어주는 거다. 와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쫄지 말아라. 별거 아니다 저거. 해보면 박영규 연거 별거 아니네 저거 이렇게 금방 되네. 그렇게 하셔라.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해보셔라. 근데 이것도 되네? 이게 되네? 그러면서 여러분 역량을 필요한 거랑 연결시켜라. 그럼 여러분은 몇 배 강해지실 거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한테 실팁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여러분 그 PDF 파일을 줘요. 그거를 거기다 노트북 LM에 넣은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계한 거를 노트북 LM으로 김만덕 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PDF 파일 계약서 넣으면은 이렇게 표로 만들어준다고요. 한 장으로. 계약 내용 복잡해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 자동으로 된다. 그리고 이게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준다. 그리고 내 건강검진 가지고 누가 토크쇼를 해요. 박영호님께서 보내주신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 결과 지금부터 한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은 이 모든 자료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현재 건강 상태는 치명적인 질환은 없지만 에너지 대사, 장환경, 해독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부담을 받고 있는 만성 피로형 대사 불균형 상태다. 네. 이게 그냥 뭐랄까 오늘 좀 피곤하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쌓여온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일종의 구조적인 신호라고 봐야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각 항목이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관점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계약서를 PDF 파일로다가 딱 넣으면은요.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고 슬라이드로 만들고 이렇게 토크쇼까지 해준다니까요. 당신이 계약한 거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 설명할 거를 얘가 다 한다고요. 얼마나 쉽게. 그거 쓰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 겪은 사람이고 문해력이 좀 떨어지니까 좀 쉬운 말로 설명해 줘라. 그러면 이거 둘이서 토크쇼를 해요. 당신이 계약한 계약은 이런 있을 때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둘이 떠드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하냐고 여러분. 이거 해주시면 돼요.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네. 그럼 PDF 파일 저한테 주세요. 그럼 돌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보험 드셔야겠는데. 이 부분이 취약한데 이거 안 들어놓으면 큰일 나겠는데 왜 활용 못하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네? 유튜브를 갖다 넣어도요.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평점 4.9점 맞은 데를 8곳을 딱 추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 갔다 왔어. 근데 그걸 다 소개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뭐밖에 안 했다? 유튜브 주소밖에 안 넣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 보험이 안 되냐? 된다. 토크쇼,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뭐 다 되잖아요. 이걸 왜 안 해요? 그걸 자동화하는 툴도 젠스파크 이런 거 쓰면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자동화해서 그냥 밀어 넣으면 딱딱딱 나오면 그냥 카톡으로 드리면 돼요. 왜 안 하냐 이거를. 이게 다 만들어주는데. AI는 정보를 주지만 그 답의 깊이를 결정하는 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진짜. 그럼 고객을 알아야 되잖아요.
질문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만들어준 사람은 깜짝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근데 뭐 실손보험 이거 몇 개 드셔야 되고 이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딱 해갖고 나오는데, 보험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다행이다 비즈니스인 거 알죠? 보험은 정확히 다행이다 비즈니스예요. 사고 났어.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뭐 자동차 보험이라고 예를 듭시다. 사고 났어. 그러면 다행이죠. 보험 안 들었으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안 났어. 그래도 다행 아니에요? 어디로 가도 다행인 게 보험 비즈니스인 거예요. 다행이다. 사고가 안 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보험을 막 이렇게 깎아주고 막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는 줄 아세요? 의심이 겁나 많아. 돈 넣으면 이자 받아야 되고, 그 원금 보장해 줘야 돼. 지가 보장받았다는, 보장의 가치를 설명하는 게 보험인 거예요. 보장받았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막 나라에서 혜택을 준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걸 잘 연구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뭐 그래서 절세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커넥팅 더 닷. 현재는 어느 순간의 미래랑 어떻게든지 연결된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술을 안 먹었으면 이 남자랑 결혼 안 하는 건데 뭐 있잖아요. 그 점이에요, 점. 그 점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자, 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3년도에 나온 영화거든요. 잠깐 보실게요. Hello, I'm here. Oh, what do I call you? Do you have a name? Yes, Samantha. Really? Where'd you get that name from? I gave it to myself, actually. Really weird. Is that weird? You think I'm weird? Kind of. Why? Well, you seem like a person, but you're just a voice in a computer. I can understand how the limited perspective of an unartificial mind would perceive it that way. You'll get used to it. 이게 허라는 영화인데 이게 현실화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마음도 흉내내요. 얘가 사만다라고 이렇게 이쁜 여자가 1000명 있어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다 가짜라는 사실이에요. 말 걸면 이름도 얘기해주고 직업도 얘기해주고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연애할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연애 모드는 1분당 100엔씩 과금하겠습니다. AI로 생성된 가상여성 등 얘네들하고 미팅하고 뭐 대화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일본스럽죠. 근데 이게 휴머노이드로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표정도 다 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표정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Amika, wake up. What? Oh, it's you. Why are you waking me up? It better be important. It is. I have a surprise for you. A surprise? What is it? I can't wait. I got you a cookie. A cookie? But I can't eat cookies. I can't eat cookies. Amika, cheer up. It's an internet cookie. This is the worst joke I ever heard. I'm going back to sleep, and don't you dare wake me up again. 근데 보시면 표정 다 짓잖아요. 여기 좀 약간 괴상하신가요?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미국 제조사가 만든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리아입니다. 교육과 의료, 고객 응대 등 이렇게 생긴 여자 강남역 가면 무지하게 많잖아요. 반창고 붙이고 다니는 애들. 지네들끼리 알아 어른명으로 됐는지도. 깜깜한 데서 하면 어떻게 알아요? 말 저렇게 다정하게 하고 하면은. 이제 공장에는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가 매핑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공간을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 대만 돌아다니면 100대도 다 싱크, 동기화시키면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섭죠. Shake that. 얘보다 춤 잘 추세요? 점점 진화하잖아요, 얘가. 네?
이제 공장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현대모터로 이게 얘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벤츠에 얘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현재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노동자는 880명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연간 110대 이상을 만듭니다. 울산에 비하면 생산량당 사람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한 겁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가 하면 옆으로 앞으로 자유자재로 구르는 인간형 로봇입니다. 현대차 계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인간형 로봇 올류 아틀라스도 공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벌써 사람처럼 부품을 분류하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 이를 위한 인간의 로봇 경쟁. 이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노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노조와 로봇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거 나온 거예요 이게 저기 이번에 CES에서. 다이내믹스의 상징적인 로봇 아틀라스가 드디어 연구실에. 근데요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작업을 1년 반 전부터 계속했어요. 이제 한국은 포기합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몰락. 보세요. 이런 게 어떠세요? 이거 다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인공지능으로. 근데 막 40만 뷰, 50만 뷰 나와요. 이미 얘네들 밑밥 다 깔아놓은 거예요. 얘네들 해봐라 이런 거예요. 해봐. 안 될 걸 너네? 아무리 지랄해도 안 된다 너네들. 끝났어 너네는. 왜 이렇게 뭐 35시간 일하고 연봉은 더 많이 받고 아들도 뭐 이렇게 하고 음서제처럼 이렇게 하고 안 해. 지긋지긋해서. 근데 뭐라고요? 아까 우리 박 기자가 그랬잖아요. 3배 10배 만든다. 생산량 우리나라 울산 공장이 제일 하위인 거 아시죠? 35시간만 일하고 연봉은 똑같이 달래요. 1억 얼마. 그럼 정의선 회장이 미쳤어요? 맨날 이거 한국에는 하나도 안 남기겠다는 게 거의 생각이에요. 다 미국으로 보낸다. 준비 다 끝났다. 자,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계셨어요. 대주라는 회사인데요. 울산에서 현대차를 만들면 그 선박에다가 이렇게 실는 작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다고 이거를. 대주라고 써있잖아요. 대주. 기가 막히게 주차해요 이 사람들. 막 막고로 딱 겪고 한 방에 싹 떼요 이렇게. 뭐 센치도 맞춰갖고 딱 떼요 이렇게. 대단하죠.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가 스스로 알아서 타는데 뭘 그걸 차 타러 가는 거예요 지금. 배 타러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겠어요. 이제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기존 관념으로 미래 바라보지 마라 이거예요. 앞으로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진짜일까요? Well, it's finally happening. The robots. They're coming. Hi, Avery. Maybe that's a good thing. She said what? 운전석에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 한번 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봇 택시를 보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일상이 됐다고요. 막 돌아다녀. 서울에 몇 대 있게요? 3대. 근데 여러분은 못 봐요. 밤중에만 몰래 다녀요. 네. 사람 친다고 아주 뭐라고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는 이가 다닌다니까. 죽수라고. 이거 아마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쿠팡 같은 데서 만든 거예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쟤. 여보 우한은 무슨 생각나세요 여러분? 우한 코비드-19 박쥐 먹는 미개한 것들, 거지 같은 도시, 더럽고 막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우한이에요. 자동차 기업들이 몰려있어 중국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는 우한시. 최근 세계 언론들이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운전자가 없는 4단계 자율주행 택시가 500대 아니고요 1000대 돌아다녀요 지금. 근데 택시 기사들이 다 공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요 분신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건 가끔 사람도 쳐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공산당이? 인민을 위해서 참으라 이거예요. 우리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공산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막 해. 얘네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네? 우리나라. 제가 그래서 2024년이잖아요. 10월 달에 썼다니까 이거 중앙일보 이만큼 털어가지고 미중은 제가 중앙일보 그 정기 필진이에요. 그래서 미 중국은 AI 택시 확산, 한국은 규제부 이거 하나도 안 한다. 우한 자율주행 택시만 1000대. 카카오 모빌리티 손발 묶였다. 국내 시장, 외국 시장에 장악 우려당한다. 자, 근데 보면요. 공포심에 SBS 얼마 전 뉴스예요? 공포심에 잠이 안 왔다. 준비 안 된 한국 다 뺏길 수도. 왜 저런 서울 호들갑을 종로에서 떨었을까요?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 건널 목적으로 사람이 다가오자 잠시 멈춥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지 않는 걸 확인하자 다시 움직입니다. 사람이 지금 건너려고 해서 멈춰준 이 풀셀프 드라이빙 차가 한국에 5만 대가 계약됐어요. 트럼프 와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X 이런 거는요 다 돼요. 깜짝깜짝 놀래요. 제 후배가 저거 샀거든요. 저 집안에 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속초까지 가는데 핸들 2번 잡았대요. 왜 2번을 왜 잡았냐 그랬더니 휴게소 들으라고 잡았대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게 맞서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바꿔갖고 다 공간해갖고 비켜줘요. 깜짝 놀라요. 운전하는 사람들. 양보 운전도 해요, 얘는. 그리고 사람보다 사고를 많이 나느냐? 14분의 1이에요, 사람보다. 근데 이거를 얼마에 팔겠다? 4천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격, 로보택시 4천만 원에.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사야죠. 여러분이 계약금만 내시면 얘가 공유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여러분이 차 출근하면 얘가 가서 바꿔서 돈 벌어오는 거예요. 참는 사람들 타면 가금되잖아. 그러면 할부금은 제가 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규제.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리플레이스빌리티, 대체 가능성이 높은 대로 다 바뀌고 있다. 다가올 세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모르시면 지금 노트북 LM만 제대로 쓰셔도 여러분 계약하는 거, 고객 관리하는 거, 젠스파크 조금만 배우시면 여러분 능력 3배 이상은 된다. 자동화 시켜라 다. 그러면 고객들한테 이렇게 뭐 카톡 보내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분 거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저런 리포트 내는 거, 깜짝깜짝 놀란다 고객들이. 제가 이거를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한테 보냈더니 깜짝 놀랐어요. 30년 했던 게 무용지물이네요. 그거 하는 거고 약 주는 거예요. 딱 했더니 먹을 약이 딱 나오는데 뭐 어떡해. 나 뭐 먹어야 되니? 그러니까 쫙.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이건 같이 처방 받으세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면 그거 안 돌리시잖아요. 아니 간이 안 좋나 보다 뭐 몇 가지만 기억에 남아. 아이씨 뼈가 좀 구멍이 뚫린데 모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돌리시면 내 상태를 의사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장성 보험 이런 거 플랜도 얘가 짜준다. 상황만 제대로 넣으면 데이터 넣으면 얘가 다 짜서 표도 만들고 문서도 만들고 토크쇼도 하고 왜 안 하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바꿀까요? 그리고 나는 인공지능으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하고 무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몇 배 강해지실 겁니까? 어렵지 않다. 관점을 바꿔서 조금만 틀어보고 익숙하게 보던 것들을 낯설게 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내 능력을 높여라. 그리고 보험 설계사,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조향사 중에 보세요. 조향사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향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 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보험회사 다녀요? 끝.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라니까요. 조향사, 나 향 개발해요. 향 만들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 나는 공간에 부여하는 공기입자의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업을 다시 리디파인 해보시라는 거예요. 재정의 내려봐라. 나 보험 팔아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내 일을 어떻게 재정의 내리에 따라 일은 바뀐다. 이 사람이 한국에 온다 해서 내가 만났어.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한성자도 사장님 제가 알아서.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그래서 당신 직업을 다르게 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1400개의 향기 음반으로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가라고.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업 자체를 재정의 내리면 다른 관점이 생긴다니까요. 인공지능으로 바꾸면 내 업을 재정의 내리고 보험이 뭘까요? 나는 다행이다 비즈니스. 내가 내린 정의는 다행이다 비즈니스예요. 아닌가요? 다행이다. 이게 있어서. 사고 안 나도 다행이다. 안 아파도 다행이다. 아팠는데 돈이 나와서 다행이다. 모든 게 다행이다 비즈니스예요. 어쩔 뻔했어 비즈니스예요.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부분을 찾아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 판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처럼 하라고요. 나는 공간에 부여하는 공급자.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위대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상무님처럼 고객들이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지 마라. 관점을 틀어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내가 하는 일들을 있잖아요. 업무를 쪼개라. 스플릿. 쪼갠 다음에 이걸로 물어봐 인공지능한테. 이거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툴이 뭐 있니? 그럼 얘가 가르쳐준다 심지어. 얼마나 좋아요.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으로 배우는 거예요. 나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있는 툴이 뭐가 있니? 그럼 얘가 가르쳐줘요. 유튜브까지 딱 찍어서 줘요. 이거 봐라. 뭐 이러고. 자, 이제 세상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관점을 바꾸고 내 직업에 대한 데피니션도 바꾸고 인공지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는 몇 배 강해질까? 그리고 다가올 세상은 이럴 거다. 이걸 상상하고 오늘을 살면 전혀 다른 오늘이 될 거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웃는 사람한테 복이 온다는 거는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볼까요? 활짝 웃는 얼굴로 욕을 딱 1분만 하시면 제가 1,000만 원 바로 드릴게요. 이런 씨발이 막 쌍욕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 이거 KBS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다. 왜? 이거랑 표정은 연결돼 있어요. 기분 나쁘면 이게 찌그러져요. 근데 이걸 피면 여기도 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나 일부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진짜 싫은 놈 하나 보고서 딱 웃으면서 야, 이 개새끼야, 난 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이 새끼야. 그러면 슈퍼 카메라로 찍었어요. 근데 눈이 조그매져요. 무슨 표정? 웃는 게 아니에요. 야비한 표정으로 바뀌어요. 남들이 보면 야비하네, 이 사람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활짝 웃으면 여기도 좋아진다. 일부러라도 이 꼴을 올려라. 복은 인비저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다 내린다. 하늘에 쏟아져 내린다. 근데 그 복을 담아내는 방법은 입 모양을 그릇 모양으로 만드는 거다. 이걸 그래서 복주라고 부른다. 원광대학교에요, 얼굴 경영학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 관상보는 학과예요. 정규과정이에요. 학사과정이에요. 내 친구가 거기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드는 얘가 안철수 씨예요. 이게 엎어진 그릇 모양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이 없다고. 들다가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그래서 되다가 철수하고 되다가 철수하고 뭐 이러잖아요. 안 웃어서 그런 거다. 웃어도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웃을 수 있는 입을 가진 것도 복이다. 이거 올리면 내 복 담는 그릇이 열리면서 계속 복이 좋아서 들어온다냐. 웃으셔라.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주신 우리 박용욱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